안녕하세요. 대합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8월 22일 주성 엔지니어링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기업에 대한 물적 분할, 그 다음에 인적 분할 관련된 내용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실적과 관련된 리뷰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사업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욱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분할을 통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 부분을 좀 특화시켰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 부분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더욱 이전보다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하나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지금 전방 산업에 대한 분위기나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1분기 실적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하면은 4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하회했었죠. 요 당시 때 이제 매출액이 566억 원 나왔고 매출 영업이익이 70억 나오게 되었는데 2분기 때는 매출액 자체도 973억 원으로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이 상당한 수준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361억 원. 그러니까 23년도 4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소폭 감소는 했지만 영업이익이 거의 한 2배 가까운 한 1.8배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분기 비교해보기보다는 23년도 4분기랑 이제 24년도 2분기 대비해서 도대체 어떤 요인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이제 포괄손익 계산서 바탕으로 한번 좀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첫 번째 이 매출액이 나올 거고요. 이 매출액에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매출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가격을 뺀 게 이제 뭐가 되냐면 매출에 대한 총이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출에 대한 총이익에서 판관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판매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판관비를 빼고 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영업이익의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매출 원가를 줄이고요. 판관비를 줄여야지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는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23년도 4분기 요 부분이랑 24년도 2분기 이렇게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24년도 1분기 대비해서는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좀 비슷한 과정에 있는 23년도 4분기 실적이랑 어떤 요인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차이가 났는지부터 말씀드려보자면은 23년도 4분기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983억 원 나오게 되었습니다. 983억 원. 근데 여기에 영업이익에 매출 원가 가격이 얼마나 이제 포함이 되어 있냐면 482억 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빼면은 한 501억 정도가 매출에 대한 총이익 부분이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판관비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한 302억 원 정도 이렇게 판관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199억 원 정도 나오게 되었고 2분기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매출액이 973억 원 정도 나왔고요. 매출 원가 같은 경우가 302억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매출에 대한 총이익이 671억 원 정도 되고 판관비가 10억 정도 나오게 되어서 영업이익이 361억 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 이 매출에 대한 원가 가격과 판관비를 줄여야지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판관비는 소폭 상승을 했죠. 그건 보통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판관비는 어느 정도 상승한다라고 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출 원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IR 담당자분이랑 통화를 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거나
관련된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 매출 원가 가격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주요 장비가 우리가 보고 있는 ALD 장비인데 오늘 영상에선 제가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자료를 좀 더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ALD 장비가 결국에 HBM에 들어가는 D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장비다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는 이제 HBM에 들어가는 D램에서 미세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하이K라는 고유전율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얘를 왜 사용을 하냐면 반도체가 성능을 계속 올리기 위해서는 점점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점점 작게 만들면은 전류가 누설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누설이 되면은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죠. 결국에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미세화를 시켰는데 누설이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하이K라는 고유전율 물질을 도포를 해서 누설을 막는 방법으로 쓰는 거고, 얘를 이제 증착시키려면은 이 ALD 장비가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HBM 시장이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ALD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HBM의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증설을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아마 장비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액면 분할 이제 할 때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할할 때 이제 매수 청구권 가격이 한 35,000원 정도 공시가 되었었죠. 32,500원이었나? 뭐 그랬던 거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 가격을 웬만하면 지켜주는데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크게 이탈 나왔던 부분들은 기업에 대해서 뭔가 가치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7월 중순부터 해서 그냥 시장이 박살이 났었죠. 시장이. 이거는 뭐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개별 종목 하락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혜받는 종목들은 반드시 몇 개는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은 거의 뭐 10%, 20%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 그 정도 비율만 보면 될 것 같고, 대부분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리스크로 이렇게 하락 요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전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저녁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거기서 금리에 대한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분간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미장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 부분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시초가가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 파월 의장의 이 발언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지금 이제 분할하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ALD 장비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또 영상에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